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장성민 저자의 AI 시대의 글쓰기 교실 전망 자료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AI가 글쓰기 교육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특히 모든 학습자를 위한 포용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흥미로운 주제죠.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AI 시대의 글쓰기 교실은 그럼 어떻게 변해야 할까? 특히 우리가 흔히 느린 학습자라고 부르는 이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가진 자산에 주목하자는 관점이 중요해지는 시점이죠. 네, 바로 그 자산. 자, 그럼 먼저 느린 학습자라는 표현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그냥 지적 능력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느린 학습자는 사실 좀 더 넓은 의미로 봐야 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은유적이다. 네. 그러니까 특정 학습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을 포괄하는 말이죠.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 학습자인데 한국어 글쓰기가 좀 서툴다거나. 아, 언어 장벽 같은 거요? 그렇죠. 아니면 글쓰기 자체에 좀 불안감이 커서 그 왜 빈종이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시작을 못하는 학생들. 네네, 공감되네요. 혹은 이제 평생 교육 차원에서 보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좀 낯선 어르신 학습자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요. 심지어 세대 차이 같은 것도요? 뭐 Z세대가 집중 시간이 짧아 보인다거나 반대로 특정 세대가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네, 맞습니다. 맥락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느린 학습자로 볼 수 있는 거죠. 핵심은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학습자보다 결과가 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학습자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이 맥락에서 AI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 기반 도구들이 글쓰기의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거든요. 부담을 줄인다. 어떤 식으로요? 예전에는 글쓰기 과정이 있잖아요. 계획하고, 초고 쓰고, 고치고, 이 단계 중 하나라도 딱 막히면 그냥 포기하게 되죠. 네, 그냥 실패로 이어지기 쉬웠는데 음. AI를 활용하면 훨씬 적은 노력으로 일단 초안 같은 걸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아, 시작을 도와주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막막할 때 AI랑 뭐랄까 대화하듯이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요. 글쓰기의 그 첫 문턱을 확 낮춰주는 거죠. 예를 들어 빈종이 앞에서 뭘 써야 할지 모를 때 AI가 이런 방향은 어때? 하고 제안해 주거나 생각을 좀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식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나도 할 수 있네 하는 성공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아, 그 경험이 중요하겠네요. 특히 어려움을 느꼈던 학습자들에겐요. 네, 정말 그렇죠. 적은 노력으로도 괜찮은 결과물을 일단 만들고 그걸 디딤돌 삼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경험, 이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자료에서 강조하는 교육관의 전환, 결핍의 교육관에서 자산의 교육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딱 연결되는 지점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변화인데요. 결핍의 교육과는 기본적으로 학습자를, 특히 소수자나 약자 계층을 뭔가 부족한 존재로 봐요. 아, 채워줘야 하는 대상으로요? 그렇죠. 교육을 통해 그 부족함을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자산의 교육과는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경험, 정체성까지도요. 이걸 새로운 학습을 위한 아주 귀중한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아하, 이미 가진 걸 활용한다. 네. 학습자 고유의 강점과 자원을 존중하고 그걸 바탕으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거죠. 예를 들어 특정 문화 이야기를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지식을 글쓰기의 소재나 독특한 관점으로 쓰도록 격려하는 식으로요. 그럼 AI가 이런 자산의 교육관을 실제 교실에서 구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AI는 그 개인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획일적인 기준 대신에 학습자 한 명 한 명의 수준이나 필요에 딱 맞춰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부족한 점을 고치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가진 자산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 학생만의 표현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기존의 표준적인 문자 언어 능력만 너무 강조하는 단일 리터러시 관점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아, 다양한 소통 방식, 그러니까 멀티 리터러시 개념과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다양한 소통 방식과 문화적 배경을 포용하는 거죠.
이게 결국 1990년 좀티엔 선언 같은 데서 강조된 모두를 위한 교육 이상과도 맞닿아 있고요. 와, 들어보니 AI 시대의 글쓰기 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 근본적인 교육 철학, 학습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글쓰기와 그 필자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관점을 갖는 거예요. 학습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걸 성장의 발판으로 삼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AI가 가져온 글쓰기의 대중성, 이걸 활용해서 모든 필자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다.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얻는 가장 큰 통찰은 AI가 단순히 글쓰기 효율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배경과 강점을 가진 학습자들, 그들의 고유한 자산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보다 공평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AI의 잠재력을 잘 활용해서 그 획일적인 기준이나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필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 개개인의 다양한 소통 방식과 잠재력을 좀 더 포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신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우리 학습 환경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리터러시, 즉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앞으로 또 어떻게 더 확장되고 진화하게 될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